저는 한정희입니다. 올해 72이죠. 40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환자들을 돌보는 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퇴해서 혼자 사는 노파가 되었네요. 매달 첫째 주 목요일이면 은행 지점에 가요. 생활비도 찾고 병원 동료들 모임 회비도 정리하죠. 벌써 3년째 이어온 습관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은행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정희 어머님. 평소 담당해주던 김 대리가 인사를 건네네요. 젊은 여직원인데 항상 친절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도 생활비 30만 원 찾으러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 대리가 제 통장을 봤더니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평소엔 바로바로 처리해주던 분인데 오늘은 뭔가 주춤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닙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김 대리가 컴퓨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제 손목을 살짝 잡았어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최근에 새로운 카드나 대출 신청하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건 없는데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김 대리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다른 고객들도 기다리고 있어서 큰 소리로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김 대리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제가 듣기론 은행 본점에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은행 일로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는데 무슨 일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대기의자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모든 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제 뒤쪽에 앉은 중년 남성 3명이 뭔가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간호사 시절 습관 때문인지 저는 사람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는 편입니다. 저 남자들이 자꾸 제 쪽을 힐끔힐끔 보는 게 신경 쓰였어요. 그중 한 명은 계속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그 남자의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누구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설마 저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겠죠. 김 대리가 다시 돌아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오늘은 업무 처리가 조금 복잡할 것 같아요. 혹시 내일 다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요?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려워서요. 김 대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환자들을 돌보면서 사람의 표정을 읽는 데는 자신이 있어요. 김 대리가 지금 무척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뒤에서 휴대폰 통화를 하던 남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어요.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왠지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 대리가 제 팔을 살짝 잡더니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어머님, 혹시 조카 며느리 분과 연락 자주 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조카 며느리 얘기가 왜 갑자기 나오는 걸까요? 네, 가끔 연락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김 대리의 얼굴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그리고는 작은 종이에 뭔가를 적더니 제게 슬쩍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읽어보시고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평생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영화나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제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종이를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위험합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곧 도움이 올 겁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무슨 위험이라는 걸까요? 그리고 왜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걸까요?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지만 김 대리의 진지한 표정 때문에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시간이 없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 거의 다 됐어. 뭔가 이상했어요. 저를 둘러싼 상황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평온하던 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김대리가 다시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잠깐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처리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저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세요.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하지만 김대리를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해치려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 뒤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점점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누군가 계속 시간을 재촉하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뭔가를 확인하려고 전화를 계속 걸고 있었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김대리의 말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30분이 넘게 지났네요. 평소 같으면 진작 일을 끝내고 집에 가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김대리가 다시 제게 다가왔어요. 이번엔 얼굴이 더욱 심각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요. 혹시 최근에 조카 며느리분이나 다른 가족분이 어머님 신분증을 빌려간 적 있나요? 신분증을요?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조카 며느리 미나는 평소에도 저를 잘 챙겨주는 착한 아이인데요. 결혼한 지 10년 됐지만 친딸처럼 잘해줘서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럼 혹시 보험 가입이나 금융상품 관련해서 상담받으신 적은요? 보험이요? 한 달 전쯤에 미나가 보험 설계사 친구를 소개해 줬었는데요. 김대리의 얼굴이 확 굳었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서류에 서명하셨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미나가 괜찮은 보험이라고 해서 몇 군데 서명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그때 서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어요. 미나를 워낙 믿고 있었고, 보험 설계사도 미나가 소개해준 사람이니까 의심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김대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펜을 집어서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종이를 제게 슬쩍 밀어줬습니다. 이거 읽어보시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세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종이를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 명의로 여러 대출과 카드가 개설되었습니다. 뒤에 앉은 사람들이 어머님을 감시하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했으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세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고 평상시처럼 행동해 주세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제 명의로 대출이라고요? 카드까지 만들어졌다고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지만 김대리의 경고 때문에 뒤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요. 김대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제 명의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건가요? 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금융기관에서 어머님 명의로 대출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한 달 전이라고 하니까 미나가 보험 설계사를 소개해준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네요. 설마 미나가 저를 속인 건 아니겠죠? 혹시 그 보험 설계사분 이름 기억하세요? 박영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김 대리가 뭔가를 메모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곧 도움이 올 거예요. 그때 제 뒤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전화를 받는 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미나야. 미나라고요? 저희 조카 며느리 이름이 미나인데요. 설마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네.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분명 제 뒤에 앉은 남자 중 한 명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통화가 끝났어요. 그런데 왜 하필 미나라는 이름이 나왔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설마 미나가 이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미나는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는 착한 아이거든요. 하지만 상황들이 너무 우연히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한 달 전 보험 가입, 그때 서명한 서류들, 그리고 지금 뒤에서 들리는 미나와의 통화까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간호사 시절 응급 상황을 많이 겪어봤지만 제가 당사자가 되니까 이렇게 당황스럽네요. 김 대리가 제게 물을 한 컵 가져다 줬어요. 어머님, 물 드세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뒤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 조금만 더 기다려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이상했어요. 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뭘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김 대리가 다시 제게 종이를 건네줬어요. 어머님,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곧 경찰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만 참아주시면 됩니다. 경찰이라는 말을 듣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깨닫게 됐습니다. 제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나 얘기로는 오늘 꺼낸 돈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 오늘이 마지막이야. 마지막이라고요? 무슨 마지막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또 미나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점점 더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미나가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이 너무 명확했어요. 한 달 전 보험 가입, 제 명의로 만들어진 대출과 카드, 그리고 지금 뒤에서 들리는 미나와의 통화까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평생 가족처럼 생각했던 미나가 저를 속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김 대리가 제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힘내세요. 곧 다 해결될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걸, 그리고 그 사기에 미나가 연루되어 있다는 걸. 시간이 더 흘렀어요. 벌써 1시간이 넘게 은행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죠. 김 대리가 또 다른 종이를 제게 건넸어요. 어머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경찰이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해 주시고 뒤에 있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마세요. 종이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 명의로 개설된 대출이 총 6건입니다. 금액은 2천만 원이 넘어요. 카드도 4개나 발급되었고요. 모두 한 달 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2천만 원이라고요? 카드가 4개나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 3천만 원 정도인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보다 더 많은 빚이 생긴 거였어요. 제 뒤에서 또 휴대폰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너무 오래 걸리잖아. 이번엔 좀 더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분명 제 뒤에 앉은 남자 중 한 명이 미나와 통화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알겠어.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위험해. 통화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때 은행 창문에 반사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제 뒤에 앉은 남자가 휴대폰을 내려놓는 모습이 창문에 비쳐 보였어요. 그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확실해졌거든요. 미나와 통화한 게 맞았어요. 간호사 시절 응급실에서 일할 때 배운 관찰력이 도움이 됐어요. 작은 단서들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조금 대머리였습니다. 그리고 뭔가 초조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김 대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네, 괜찮아요.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미나가 정말 이 일에 연루된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미나였습니다. 여보세요. 미나야. 이모님,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밝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알고 나니 그 목소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은행에 와 있어. 은행에요? 무슨 일로요? 생활비 찾으러 왔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네. 전화기 너머로 미나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금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제라니요? 무슨 문제요? 글쎄, 은행에서 뭔가 확인해야 한다고 하네. 아, 그런 건 가끔 있어요. 별거 아닐 거예요. 미나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평소 같으면 눈치채지 못했을 텐데 지금은 모든 게 의심스럽게 들렸습니다. 미나야, 혹시 한 달 전에 소개해준 보험 설계사 박영수 씨 기억하지? 네, 기억해요. 왜요? 그때 서명한 서류들이 뭐였는지 기억나? 전화기 너머로 미나가 또 잠시 침묵했어요. 서류요? 보험 관련 서류였을 텐데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이모님, 지금 은행에서 뭐라고 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미나의 목소리가 점점 급해지는 것 같았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확인할 게 있다고 하네. 그럼 이모님, 저도 지금 이모님한테 가면 될까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요. 갑자기 오겠다고요? 평소에는 바쁘다고 잘 안 오던 미나가 말이에요. 아니야, 괜찮아. 곧 끝날 것 같아. 정말 괜찮으세요? 뭔가 이상한데요. 미나가 계속 걱정하는 척했지만 왠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응, 괜찮아. 끊을게. 경찰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제 뒤에 앉은 남자들의 목소리도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이거 완전 이상한데? 경찰까지 왔잖아. 어떻게 알았을까? 미나, 그 여자가 뭔가 실수했나 봐. 김 대리가 제게 마지막 쪽지를 건네줬어요.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곧 경찰이 들어와서 저 사람들을 체포할 거예요. 그때까지만 조금 더 참아주세요. 쪽지를 읽으면서 드디어 안심이 됐어요. 이 길고 무서웠던 시간이 곧 끝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김 대리가 갑자기 제게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30년 전에 대학병원 소아과에서 일하신 적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때는 소아과 병동에서 일했었죠. 왜 그런 걸 물어보시나요? 김 대리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어머님, 저 기억하세요? 김수진이요. 김수진이라고요? 갑자기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혹시 그때 백혈병으로 입원했던. 네, 맞아요. 저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30년 전 소아과 병동에서 만났던 그 아이가 김대리였다니. 김수진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11살이었는데 백혈병으로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부모님이 일용직 노동자여서 병원비가 많이 부족했었죠. 그때 저는 제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서 그 아이 병원비를 도왔어요. 아무도 모르게 몰래 말이에요. 정말 수진이구나. 이렇게 다 자라서 어머님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김수진. 아니 김대리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어머님이 몰래 병원비를 도와주신 걸 저희 가족 모두 알고 있어요. 제가 회복된 후에 부모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그때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수진이가 치료를 받으면서도 항상 밝게 웃으려고 노력했던 모습. 부모님이 병원비 걱정에 눈물을 흘리던 모습. 그런 일은 당연한 거야. 간호사로서 해야 할 일이었어. 아니에요.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치료를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건강하게 살 수도 없었고요. 김 대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30년 동안 어머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다니 정말 반가워.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알아봤지? 어머님 성함이 너무 특별해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지점에 근무하면서 매달 오시는 걸 봤는데 어머님이 간호사셨다고 하시길래 혹시나 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도와준 거구나. 네. 어머님이 위험에 빠진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30년 전의 작은 선행이 오늘 저를 구하게 되다니. 그때 은행 문이 열리면서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평복을 입고 있어서 일반인처럼 보였지만 김 대리가 작은 신호를 보내니까 경찰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괜찮아요. 김 대리가 안심시켜줬어요. 경찰관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혹시 한정희 어르신이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신고를 받고 왔어요. 어르신께서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 같은데. 교금 협조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경찰관이 제 뒤쪽을 힐끗 보더니 다른 경찰관과 눈짓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뒤에 앉아있던 남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냥 은행 업무 보러 온 거야. 맞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경찰관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신분증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확인만 하면 됩니다. 분위기가 긴장됐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안심이 됐습니다. 경찰이 와서 모든 걸 처리해 줄 테니까요. 김 대리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끝났어요. 30년 전 어머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따뜻함을 오늘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30년 전의 인연이 저를 구해준 거였거든요. 경찰관이 제게 말했어요. 어르신, 자세한 얘기는 경찰서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저 분들부터 조사해야 할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제 뒤에 앉아있던 남자들이 점점 더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미나야, 큰일 났어. 하지만 경찰관이 재빨리 그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전화는 나중에 하세요. 드디어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30년 전의 작은 선행이 오늘 제 생명을 구해준 거였습니다. 김수진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3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나야말로 고마워.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작은 선행은 정말로 돌아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평생 경찰서에 올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일로 오게 되다니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수진이가 저와 함께 와줬어요. 참고인으로 진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수사관이 친절하게 말했어요.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꽤 조직적인 금융사기 사건 같습니다. 어르신께서 피해자의 한 분이시고요. 피해자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제가 직접적으로 돈을 잃은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어르신. 어르신 명의로 만들어진 대출과 카드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어요. 수사관이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어르신 명의로 총 6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총 금액이 2,300만 원이에요. 2,300만 원이요? 네. 그리고 카드도 4개가 발급되어서 한도 회까지 모두 사용됐습니다. 카드 사용액만 800만 원이 넘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총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제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간 거였어요. 그럼 제가 그 돈을 갚아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어르신이 직접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사용하신 게 아니니까. 사기 피해로 인정되면 금융기관에서 처리해 줄 거예요.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 명의로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누군가 어르신의 개인정보와 신분증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대출과 카드를 만든 거예요. 수사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어르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됐다는 점입니다. 대포 통장이요? 네.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사기 사건의 돈을 세탁하는 데 사용된 것 같아요. 지난 한 달 동안 수억 원의 돈이 들어왔다가 바로 인출됐거든요. 정말 끔찍한 얘기였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이용당한 거였네요. 그럼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수사관이 저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르신, 혹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으세요. 이 사건의 주범은 어르신과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까운 사람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미나 얘기를 하는 건 아닐까요? 네. 어르신의 개인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신분증, 복사본이나 인감도장, 통장 비밀번호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 걸 아는 사람은 가족이나 친척, 아니면 매우 가까운 지인이겠죠. 수사관의 말을 듣고 나니 확실해졌어요. 미나였습니다. 혹시 조카 며느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조카 며느리분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름이 미나예요. 결혼한 지 10년 됐고 평소에 저를 잘 챙겨주던 아이였어요. 수사관이 뭔가를 메모했어요. 그분이 어르신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나요? 네. 저희 집 열쇠도 갖고 있고 제가 병원에 갈 때 동행해서 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대신 처리해 준 적도 있어요. 그럼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다른 수사관이 들어왔어요. 팀장님, 잡힌 용의자들이 자백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보험 설계사 박영수가 주동이고 미나라는 여자가 공범이라고 하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정말 미나가 저를 속인 거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친 건가요? 박영수라는 보험 설계사가 미나 씨를 통해 어르신에게 접근했어요. 그리고 보험 가입 서류라고 속이면서 대출 신청서와 카드 발급 신청서에 서명을 받은 거죠. 그때 서류를 제대로 읽어봤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놈들이니까. 일반인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 수사관이 위로해줬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나는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아직 정확한 동기는 파악 중이에요. 하지만 아마 돈 때문일 거예요. 그때 또 다른 수사관이 들어와서 귀옛말을 했어요. 어르신, 미나 씨가
조사실에서 자백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나를 만난다고요? 지금 당장은 얼굴을 보기 싫었어요. 하지만 왜 저에게 이런 짓을 했는지는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만나보겠어요.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어머님, 힘내세요. 진실을 듣는 게 좋을 거예요. 고마워. 수진아, 곧 미나와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평생 친딸처럼 생각했던 아이가 저를 이렇게 배신했다니. 아직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미나가 들어왔어요. 수갑이 채워진 채로 말이죠. 평소 밝고 예쁘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얼굴이 초췌하고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이모님, 미나가 제게 다가오려고 했지만 경찰관이 제지했어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미나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로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미나야, 왜 그랬니?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모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나가 고개를 숙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사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했는지 설명해봐. 이모님, 저도 처음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무슨 말이야? 미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보험만 들어드리려고 했어요. 박영수 씨가 좋은 상품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데 박영수 씨가 갑자기 다른 얘기를 꺼냈어요. 이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래서 내 동의도 없이 그런 짓을 한 거야? 아니에요, 이모님.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미나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뭐, 저희 집 빚이 너무 많았어요. 빚? 네. 제 남편이 도박을 했거든요. 갑작스러운 얘기에 당황했어요. 제 조카가 도박을 한다고요? 우진이가 도박을 했다고? 네. 지난 3년 동안 몰래 했어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우진이가 도박을 했다니. 제가 그렇게 아끼던 조카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빚이 있는데? 2억 원이 넘어요. 2억 원?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2억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요. 그래서 박영수 씨 말에 넘어간 거예요. 투자해서 돈을 벌면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를 속인 거야? 죄송해요, 이모님. 정말 죄송해요. 미나가 계속 울면서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화가 났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범죄자 취급당할 뻔했잖아. 그런 건 아니에요, 이모님. 박영수 씨가 이모님한테는 피해가 안 간다고 했어요. 피해가 안 간다고? 내 명의로 3천만 원이 넘는 빚이 생겼는데. 미나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수사관이 끼어들었어요. 미나 씨,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사기를 친 건지 설명해 보세요. 처음엔 정말 보험 서류였어요. 그런데 박영수 씨가 나중에 다른 서류들을 가져와서 추가 서명을 받았거든요. 그때 어르신께 정확히 설명했나요? 아니요. 그냥 보험 관련 추가 서류라고 했어요. 정말 배신감이 컸어요. 저를 완전히 속인 거였거든요. 미나야. 그래도 나는 내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모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그럼 나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왜 혼자서 이런 짓을 했어? 말씀드리면 이모님이 걱정하실까 봐서요. 걱정하는 게 당연하잖아. 그래도 가족끼리는 솔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미나가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모님, 저 정말 후회해요. 정말 후회한다고요. 그때 수사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미나 씨, 그런데 왜 처음에는 모른다고 발뺌했죠? 무서워서요. 그리고 혹시 이모님이 다치실까 봐서요. 어르신이 다친다고요? 네. 박영수 씨가 그랬거든요.
만약에 이 일이 들통나면 이모님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네, 맞아요. 수사관이 메모를 했어요. 그런 얘기는 왜 진작 안 했어요? 무서웠거든요. 박영수 씨가 조직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조직적이라고요? 그럼 더 큰 사기 조직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미나야, 그럼 박영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됐어?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제 친구가 소개해줬어요. 그 친구도 이 일을 알고 있었어? 아니요. 그냥 보험 설계사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수사관이 다시 물어봤어요. 미나 씨, 혹시 다른 피해자들도 있나요? 어르신 말고요. 네, 있을 거예요. 박영수 씨가 여러 명의 노인분들을 상대로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쳤다고 했거든요. 정말 끔찍한 얘기였어요. 저 말고도 다른 노인들이 피해를 당했다는 거였어요. 미나야, 그럼 너는 얼마나 받았어? 뭐려? 박영수한테서 받은 돈 말이야. 미나가 또 고개를 숙였어요. 300만 원이요. 300만 원? 내 명의로 3천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히고 고작 300만 원을 받았다고요? 그 돈으로 뭐 했어? 빚 갚는데 조금 보탰어요.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계속 이런 짓을 한 거야? 아니요. 이모님 건이 마지막이었어요. 박영수 씨가 이제 그만하자고 했거든요. 수사관이 말했어요. 미나 씨, 남편분은 이 일을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몰라요. 제가 혼자 결정한 일이에요. 그럼 남편분은 자신의 도박빚 때문에 부인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걸 모르는 거네요? 네, 모를 거예요. 불쌍한 우진이 자신의 도박 때문에 아내가 이런 범죄까지 저질렀다는 걸 모르고 있다니. 미나야, 우진이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모르겠어요, 이모님. 어떻게 말해야 할지. 진실은 언젠가는 말해야 해.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사관이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미나 씨, 정말로 후회하고 있나요? 네, 정말 후회해요. 이모님께 이런 짓을 한 제가 너무 미워요. 저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어요. 미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그런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를 속이고 범죄에 이용한 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거든요. 미나와의 면담이 끝나고 나서 다시 수사관과 얘기했어요. 어르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난 건가요? 네, 주범들은 모두 체포됐고 어르신의 피해 금액도 금융기관에서 처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조금 안심이 됐어요. 적어도 경제적 피해는 복구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미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기죄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협박을 받았던 정황도 있고 자백했으니까 양형에서 참작될 것 같아요. 얼마나 처벌받을까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미나가 감옥에 가지 않는다니 조금 다행이었어요. 아무리 저를 속였다고 해도 10년 동안 가족처럼 지낸 사이인데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었거든요. 수진이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힘드셨죠? 응.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어머님, 30년 전 일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30년 전이면 내가 입원했을 때 얘기? 네. 제가 기억하는 건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수진이가 궁금해하니까 그때 일을 자세히 얘기해줬어요. 수진이, 너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지. 백혈병 치료받으면서도 항상 웃으려고 노력했잖아. 기억나요? 어머님이 항상 격려해 주셨어요. 그때 내 부모님이 병원비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아버님은 일용직으로 일하시고 어머님은 청소 일하시면서. 맞아요. 그래서 치료비가 많이 부족했었죠. 그래서 내가 조금씩 도왔던 거야. 사실 그때
제 월급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치료받을 수 없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님, 그때 얼마나 도와주신 건지 알아요? 얼마나 했다고. 별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나중에 알려주셨는데 총 800만 원을 도와주셨다더라고요. 800만 원이라고요? 그렇게 많이 했었나? 사실 정확히 기억이 안 났어요. 당시 어머님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됐을 텐데 8개월치 월급을 저한테 써주신 거잖아요. 그랬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어머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치료를 포기해야 했을 거예요.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때 부모님이 어머님께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뭐라고 했지? 수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최고의 보답이라고 하셨어요. 그랬었나? 그때 일이 어렴풋이 기억났어요.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 어머님을 찾고 있었어요. 나를 찾았다고? 네. 언젠가 꼭 은혜를 갚고 싶었거든요. 은혜는 무슨,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고, 공부할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님, 제가 은행에 취직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야?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어머님처럼요. 그랬구나. 그런데 집안 사정상 대학에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죠. 힘들었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야간대학 다니면서 경영학을 공부했고 은행 시험에 합격했거든요. 정말 대단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이 지점에 배치받은 것도 어머님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나를 찾기 위해서? 네. 어머님이 이 근처에 살고 계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떻게? 병원에서 퇴직하실 때 주소를 확인했어요. 수진이가 정말 저를 찾기 위해 이 지점에 온 거였다니. 그래서 매달 첫째 주에 오시는 어머님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분명 저를 도와주셨던 그 간호사님이라고요. 정말 놀랍네. 어머님, 오늘 어머님을 도와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30년 전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었거든요. 눈물이 났어요. 30년 전의 작은 선행이 오늘 저를 구해준 거였어요. 수진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어머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노력한 거지. 수진이와 저는 한동안 손을 잡고 이야기했어요.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의 인연이 이렇게 이어진 거였습니다. 수사관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르신,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집에 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 대리님,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김 대리님이 신고해주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있었을 거예요. 수진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응. 고마워 수진아. 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 어머님, 앞으로도 자주 뵙고 싶어요. 그래, 자주 보자. 30년 만에 다시 만난 수진이. 그때는 어린 환자였지만 이제는 제게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존재가 되었어요. 작은 선행이 정말로 돌아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미나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은 면했지만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을 받았어요. 박영수라는 보험, 설계사는 실형 3년을 받았습니다. 여러 명의 노인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사기를 쳤거든요. 오늘은 우진이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미나 사건 이후로 처음 만나는 거였습니다. 이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진이가 현관에서부터 고개를 숙였어요. 들어와, 우진아. 이모님께
얼마나 실망하셨을지. 정말 면목이 없어요. 앉아서 얘기하자. 우진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이모님, 제가 도박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정말 죄송해요. 우진아, 내가 도박한 건 잘못이지만 미나가 저를 속인 건 별개 문제야. 그래도 제가 빚을 만들지 않았다면 미나도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거잖아요. 우진이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우진아, 도박은 정말 끊었어? 네, 완전히 끊었어요. 그리고 도박 중독 치료도 받고 있어요. 잘했어, 이모님. 그리고 미나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이혼. 갑작스러운 얘기였어요. 네, 미나가 원해요. 자기 때문에 이모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저와 계속 살 수 있느냐고 하더라고요. 미나가 그랬다고? 네. 저는 반대했지만 미나 마음이 굳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1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헤어지게 되다니. 우진아,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봐. 부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이겨내야 하는 거야. 이모님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미나가 워낙 자책하고 있어서요.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 누가 온 것 같네. 문을 열어보니 수진이와 중년 여성 한 분이 서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아, 어서 와. 그런데 이분은 저희 어머니예요. 수진이 어머니라고요? 30년 전에 병원에서 봤던 그분이신가? 어머니, 이분이 수진이를 도와주셨던 한정희 간호사님이세요. 정말요? 정희 씨가? 수진이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정희 씨, 30년 동안 찾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 이제 다 옛날 얘기인데요. 아니에요. 정희 씨가 아니었다면 우리 수진이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수진이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우리 조카도 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진이가 인사했어요. 수진아, 차라도 한잔하자. 네. 좋아요. 수진이가 부엌에서 차를 끓여왔어요. 어머님, 저희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일이야? 저희 가족이 어머님께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뭐야? 30년 전에 어머님이 저희를 도와주신 돈이에요. 이자까지 쳐서 준비했어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 어머님, 꼭 받아주세요. 저희가 30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아니야. 그때도 온 건 돈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저희 마음을 받아주세요. 수진이 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정희 씨, 우리가 평생 마음에 빚을 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받아주세요. 정말 안 받아도 돼요. 어머님, 그럼 이렇게 하세요. 이 돈으로 뭔가 좋은 일에 써주세요. 좋은 일? 네. 어머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써주세요. 좋은 생각이었어요. 그럼 그렇게 할게. 우진이가 말했어요. 이모님, 저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이제 도박도 끊었고 새로 일자리도 구했거든요. 우진아,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의 도움이야. 그래도 이모님이 좋은 일 하시는데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수진이가 제안했어요. 어머님, 우리 같이 작은 모임을 만들어 볼까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모임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네. 저도 은행에서 일하면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특히 노인분들이 금융사기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런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겠네. 네. 그리고 우진이 오빠도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꼭 참여하고 싶어요. 그때 또 문 밖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번엔
누가 왔을까요? 문을 열어보니 미나가 서 있었어요. 이모님, 미나야, 들어와도 될까요? 들어와. 미나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우진이와 눈을 마주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님, 정말 죄송해요. 앉자. 미나가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미나야, 우진이한테서 들었어. 이혼한다고?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이모님께 이런 짓을 한 제가 어떻게 이 가족의 일원으로 계속 살 수 있어요? 미나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저는 이모님을 의도적으로 속인 거잖아요. 미나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나야, 나는 널 용서해. 뭐라고요? 용서한다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 이모님,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 아무리 어려워도 가족끼리는 솔직해야 하는 거야. 네, 이모님. 우진이가 미나에게 다가갔어요. 미나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여보, 나도 잘못했어. 도박 때문에 너한테 이런 짓을 하게 만들었잖아. 부부가 서로 안고 울었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용서하시다니. 수진아, 가족이란 게 그런 거야.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사는 거지. 네, 배울 점이 많아요. 그 후 우리는 정말로 작은 모임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은행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중에서 금융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는 분들을 미리 찾아서 도와드렸어요. 우진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박 중독자들을 상담해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사회봉사를 하면서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예방교육을 도왔어요. 저는 간호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6개월 후, 우리 모임은 동네에서 꽤 유명해졌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따뜻한 손길에 연락하라는 소문이 날 정도였거든요. 어느 날 수진이가 저희 집에 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정말 기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은행에 한 할머니가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따뜻한 손길 덕분에 사기를 피할 수 있었다고요. 정말? 네.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셨는데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 바로 은행에 와서 확인하셨대요. 뿌듯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수진아,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모두의 노력이죠. 그때 우진이와 미나도 함께 왔어요. 이모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 미나가 말했어요. 이모님, 오늘 사회봉사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속이면 안 되는 거였는데. 미나야,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 과거는 과거야. 네.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살고 싶어요. 이모님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고 싶어요. 우진이도 말했어요. 이모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도박 때문에 가족에게 상처를 줬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우려고 해요. 잘하고 있어, 우진아. 수진이 어머니도 가끔 오셨어요. 그분도 우리 모임에 참여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반찬을 나눠드리는 일을 하셨거든요. 정희 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뭐려? 수진이가 워낙 착한 아이라 그런 거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정희 씨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거든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사기를 당해서 절망적이었던 그때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었거든요. 30년 전에 제가 수진이를 도왔던 일이 돌고 돌아서 저를 구해줬고 그 일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미나와 우진이도 이제는
정말 행복해 보여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함께 좋은 일을 하면서 부부관계도 더 좋아졌거든요. 어제는 수진이가 결혼 발표를 했어요. 은행 동료와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주례를 서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례를? 네. 어머님은 제게 두 번째 어머니 같은 분이거든요. 정말 기뻤어요. 제가 돌본 아이가 이렇게 행복한 결혼을 하다니. 오늘도 따뜻한 손길 모임이 있어요. 새로 합류한 분들도 계시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오시고요. 간호사로 일할 때도 보람을 느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더 큰 보람을 느껴요.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72세의 나이에 이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작은 선행은 정말로 돌아온다는 걸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행이 더 큰 선행으로 이어진다는 것도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받은 도움에 대한 진정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진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어머님, 30년 전 어머님의 작은 손길이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꿨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작은 선행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이제 저는 확신해요. 작은 선행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행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을요.